새벽 4시 22분 CNN 본사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죠. 화면 속에 미국의 자존심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10만 톤급 항공모함 트루먼호. 5천 명을 태우는 강철 거인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 본토 조선소 전체가 수리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놓칠 수 없다. 250년 해양 패권 국가가 백기를 든 겁니다. 숙련공은 사라졌고 기술은 단절됐습니다. 제국의 균열이 시작됐죠. 저는 12시간 만에 그리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트루먼호는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녹슨 강철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죽음처럼 차가웠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기술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한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그곳은 밤새 불빛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오차를 용납하지 않죠. 그들은 강철이 아니라 신뢰를 만듭니다. 저는 그날 밤 비행기를 탔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로. 세계가 포기한 것을 살려내는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봤습니다. 제국이 무너지는 방법과 신뢰가 세상을 바꾸는 순간을. 화면 속 영상, 트루먼호의 옆구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250년 미 해군 역사상 최악의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줄은요. 긴급 속보. 항공모함 트루먼호 충돌 사고.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25년간 해군을 취재했습니다. 전 해군 홍보국 장교 출신이죠.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화면 속 트루먼호는 거대한 강철 덩어리였습니다. 아니, 덩어리였던 겁니다. 지금은 찢어진 심장이었죠. 옆구리에 난 균열이 보였습니다. 10m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고치지? 편집장이 달려왔습니다. 로버트, 바로 보도 준비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부서진 겁니다. 트루먼호는 그냥 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해양 패권의 상징이었죠.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5천 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다니죠. 전투기 80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 배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첫 줄을 읽고 멈췄습니다. 미 본토 조선소 수리 불가 판정. 뭐라고요? 믿을 수 없었죠. 미국이 자기 배를 고치지 못한다고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숙련공 실종, 기술 단절, 예산 고갈. 한 줄 한 줄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250년의 영광이 녹슬고 있다. 편집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로버트, 그리스로 가게. 그리스요? 트루먼호가 거기 정박했어. 직접 보고 와. 저는 짐을 쌌습니다. 카메라, 노트북, 녹음기. 그리고 오래된 해군 배지 하나. 제가 장교였던 시절의 유물이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계속 떠올랐죠. 찢어진 강철,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불가능이라는 판정. 미국이 정말 무너지는 건가? 제 안에서 질문이 솟아났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12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공항에 도착했죠.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조선소로 가주세요. 차가 움직였죠. 도시를 벗어나자 항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트루먼호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회색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쓰러진 거인이었죠. 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출입증을 보여줬습니다. CNN 로버트 한슨입니다. 경비가 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줬죠. 도크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천막이 쳐져 있었죠.
그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죠. 트루머노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니, 트루머노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옆구리의 균열이 더 컸습니다. 영상으로 본 것보다 훨씬 컸죠. 강철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강철을 만졌죠. 차가웠습니다. 죽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기자님, 누군가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돌아보니 그리스 기술자였습니다. 나이든 남자였죠.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이걸 고칠 수 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본토는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자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숙련공이 없습니다. 장비도 낡았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이 배는 어떻게 됩니까? 폐기될 겁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폐기. 미국의 자존심이 폐기된다고요? 저는 다시 트루머노를 봤습니다. 균열 속으로 어둠이 보였습니다. 제국의 균열이었습니다. 기자님. 기술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봤죠.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방법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국이라면. 시간이 멈췄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걸 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한국. 그 나라 이름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기술이 다릅니다. 숙련공이 살아있죠. 기술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썼습니다. 한국. 유일한 희망.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항구가 보였죠. 트루머노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강철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다시 단련되고 있다. 부산. 비행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죠. 푸른 바다 그리고 거대한 크레인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가? 짐을 찾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리스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살아있는 공기였습니다. 한승 기자님.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한국인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3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단단한 체격, 또렷한 눈빛. 김민준입니다. 조선소 담당자죠.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단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님 환영합니다. 트루머노는 이미 도착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벌써요? 네, 일주일 전에 도착했죠. 작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김민준이 운전대를 잡았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빠져나가자 항구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였죠. 저게 다 조선소입니까? 네, 세계 최대 규모죠. 김민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크레인 아래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놀라운 건 소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죠? 정밀 작업 중이니까요. 김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소음은 집중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오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차가 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도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아니,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김민준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중앙 도크였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밝았죠. 트루머노가 저기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크로 걸어갔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스에서 본 트루머노가 떠올랐습니다. 죽은 강철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도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췄습니다. 트루머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주위에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있었죠. 파란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 그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없었습니다. 집중. 완벽한 집중이었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군요.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성소입니다. 여긴 성소예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트루머노에 다가갔습니다. 균열 부위가 보였죠. 하지만 이미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터졌습니다. 파란 플라즈마가 강철을 새기고 있었죠. 저건 특수 용접입니다. 누군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돌아보니 50대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었죠. 박철수입니다. 기술 책임자죠. 로버트 한슨입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박철수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 현장을 지킨 손이었죠. 저 용접은 뭐가 다릅니까? 온도는 3배, 정밀도는 10배입니다. 박철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선 우리밖에 못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는 말이 사실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예. 우리는 신뢰를 만듭니다. 그 순간 제 펜이 멈췄습니다. 신뢰. 그 단어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신뢰요? 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신뢰죠. 박철수가 트루머노를 바라봤습니다. 저 배를 탄 5천 명의 사람들. 그들은 배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신뢰를 만든다.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크는 더 밝아졌습니다. 조명이 켜졌죠. 별빛보다 강한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교대조가 들어왔지만 많은 이들이 남았죠. 왜 안 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오차가 생겼습니다. 다시 측정해야 해요. 내일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고쳐야 합니다. 그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이들에게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이었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밤새 그곳에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펜을 들고 기록했습니다. 용접 불꽃, 땀 흘리는 얼굴, 단단한 눈빛. 그리고 다시 숨쉬기 시작한 트루머노. 김민준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기자님 어떻습니까? 저는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강철을 고친 게 아닙니다. 그럼요. 신뢰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시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죠. 한국, 신뢰의 나라.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트루머노의 수리가 마무리되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오늘부터 테스트 시작합니다. 박철수가 선언했습니다. 도크의 긴장감이 감돌았죠. 미국 감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5명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회의적이었죠. 정말 가능할까요? 한 감리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를 봤죠.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첫 번째, 압력 테스트 시작합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거대한 유압 장비가 움직였죠. 트루머노의 선체에 연결됐습니다. 기준은 1200톤입니다. 미국 감리관이 말했습니다. 기준만 맞추면 합격이죠.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1500톤까지 갑니다. 뭐라고요? 감리관들이 술렁였습니다.
기준만 맞추면 되잖아요.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바다는 기준 따윈 몰라요. 그 한마디에 도크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박철수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계가 윙 소리를 냈습니다.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모니터에 숫자가 떴습니다. 500톤, 700톤, 900톤, 1000톤. 트루머노가 삐걱거렸습니다. 강철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죠.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1200톤. 기준치였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300톤. 1400톤. 감리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배가 부서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으세요. 1500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트루머노가 조용해졌죠. 박철수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합격입니다. 도크의 환호가 터졌습니다. 감리관들이 서로를 봤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신뢰입니다. 박철수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술을 믿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해야 했죠. 하지만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진동 테스트 시작합니다. 박철수가 다시 선언했습니다. 거대한 진동 장비가 작동했죠. 트루머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약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강해졌죠. 모니터의 그래프가 출렁였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삐삐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장비 이상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진동 장비가 폭주했습니다. 트루머노가 심하게 흔들렸죠. 멈춰. 멈춰야 해. 감리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수동으로 내려야 합니다.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모두가 망설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달려갔습니다. 50대 중반의 기술자였죠. 이정호.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정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패널 앞에 섰습니다. 맨손으로 패널을 열었죠. 파지직.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정호의 손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딸깍. 진동이 멈췄습니다. 트루머노가 조용해졌죠. 이정호가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화상으로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이정호. 박철수가 달려갔습니다. 저도 달려갔죠. 이정호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미소가 있었습니다. 복구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박철수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아니요. 이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배엔 5,000명이 탑니다. 제 손 하나쯤이야. 도크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다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미국 감리관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들은 매뉴얼을 넘어서 있군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이정호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는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방수 테스트입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엄청난 수압이었죠. 트루머노의 선체를 강타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1분, 2분, 3분. 누수 없습니다.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완벽합니다. 도크의 환호가 터졌습니다. 박철수가 미국 감리관들을 봤습니다. 우린 강철을 수리한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신뢰를 수리했습니다. 감리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해냈다. 한국이 해냈다. 메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편집장에게 보냈죠. 그날 밤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이정호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죠.
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기자님, 그가 저를 봤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숨을 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정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 아들도 군인입니다. 예? 언젠가 저런 배를 탈지도 모르죠. 그래서 완벽해야 합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이들에게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미래를, 신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3일 후, 트루먼호가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산 항부두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한국 기술자들, 미국 해군, 그리고 전 세계 언론. 저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펜을 들고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곧 출항합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트루먼호를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회색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살아있었죠.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트루먼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두를 떠나고 있었죠. 한국 기술자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철수, 김민준, 그리고 퇴원한 이정호까지.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잘 가라.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트루먼호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그날 저녁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미국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 저는 숙소에서 TV를 켰습니다. 워싱턴 백악관이 나왔죠. 찰스 모건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국민 여러분.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잃었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강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되살린 건 한국입니다. 순간 기자들의 펜이 멈췄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미국은 자만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잃었고 장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 감사를 전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역사상 처음이었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발했죠. CNN 속보가 떴습니다. 미국 대통령, 한국의 감사 표명. BBC도 떴습니다. 한국, 미국 해군 구하다. NHK도 떴습니다. 조선 강국 한국, 세계를 놀라게 하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죠. 로버트. 그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자네 기사가 일면이야. 전 세계가 난리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무슨 소리야?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심에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항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죠. 김민준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기자님, 다시 오세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김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이 멀어졌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그 도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꺼지지 않는 도시. 신뢰를 만드는 사람들의 도시. 14시간 후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CNN 본사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동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로버트, 잘했어. 편집장이 달려왔습니다. 자네 보도가 세계를 바꿨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들이 바꿨습니다.
밤새 불빛을 꺼뜨리지 않은 사람들이요. 편집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로버트, 다큐멘터리를 만들자. 다큐멘터리요? 그래,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해. 한국의 기적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 기획안이었습니다.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강철보다 강한 신뢰 마이너스 한국의 기적.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문장들이 쏟아져 나왔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썼습니다.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기획안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세계가 알게 될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메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편집장에게 보냈죠. 3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로버트, 승인됐어. 편집장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시작하자.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부산을 향하고 있었죠. 불빛이 꺼지지 않는 그곳으로. 3개월이 흘렀습니다. CNN 본사 편집실. 저는 거대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수천 시간의 영상이 쌓여 있었습니다. 트루먼호의 균열. 부산항의 불빛. 용접 불꽃. 땀 흘리는 얼굴들. 그리고 이정호의 화상 입은 손. 저는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어떤 장면은 10번도 넘게 봤죠. 로버트, 괜찮아? 편집 담당 제인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일주일째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완벽하게 전해야 했으니까요. 영상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 박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하고 있었죠. 우린 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의 믿음을 만들었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제인, 이 장면을 메인으로 쓰겠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집이 계속됐습니다. 밤이 깊어갔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산의 불빛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꺼지지 않은 그 불빛을. 일주일 후.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습니다. 편집장이 시사회를 열었죠. 본부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스크린에 제목이 떴습니다. 강철보다 강한 신뢰 마이너스 부산의 기적. 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차가운 강철이 다시 숨 쉬는 순간을. 화면에 트루먼호가 나왔습니다. 찢어진 선체. 절망적인 보고서. 그리고 한국이라는 희망.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근육이 아니라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을. 부산항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 밤새 일하는 사람들. 용접 불꽃 속의 얼굴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박철수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이정호의 화상 입은 손이 나왔습니다. 그의 말이 흘러나왔죠. 제 아들도 군인입니다. 언젠가 저런 배를 탈지도 모르죠. 그래서 완벽해야 합니다.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인이 눈물을 닦고 있었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트루먼호가 바다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울렸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신뢰가 계속되는 한 바다 위의 불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테니까요. 조명이 켜졌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죠. 편집장이 일어났습니다. 로버트, 당신은 역사를 기록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방송 날짜가 잡혔습니다. 금요일 밤 9시. 프라임 타임이었죠. CNN 본부 전광판이 켜졌습니다. 붉은 글씨로 제목이 떴습니다.
다시 태어난 신뢰 마이너스 부산의 기적.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뛰었죠. 긴장돼요? 제인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해져야 한다고. 밤 9시.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모니터링 룸에 있었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수였죠. 100만, 200만, 300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제인이 소리쳤습니다. 로버트,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죠. 방송이 끝났습니다. 1시간이 순식간이었습니다. 조회수가 떴습니다. 50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이건 기록이에요. 편집장이 소리쳤습니다. CNN 역사상 최고 시청률이야.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반응했습니다. BBC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아닌 철학으로 세계를 움직이다. 뉴욕타임스가 일면에 실었습니다. 조선 강국, 인류적 신뢰의 모델 되다. 알자지라도 보도했습니다. 부산의 기적, 세계에 희망을 주다. 제 전화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였죠.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온라인 조회수가 떴습니다. 1억 회.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부산을 향하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부산항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리고 제 기억 속에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군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죠. 저는 다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부산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그리고 희망의 땅. 김해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1년 전과 똑같았죠. 살아있는 공기였습니다. 한승 기자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단단한 악수였죠. 오랜만입니다. 기자님, 환영합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가요? 직접 보시면 압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조선소로 향했죠. 도시를 지나자 항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많은 크레인들이 있었죠. 더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저게 다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세계가 찾아왔습니다.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인도, 브라질. 모두 수리를 요청했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조선소가 된 겁니까? 아니요. 김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뢰의 중심이 된 겁니다. 차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한승 기자님, 다큐멘터리 잘 봤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크가 보였죠. 1년 전보다 더 붐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소음 없는 집중이었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김민준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중앙 도크였습니다. 거대한 배가 있었죠. 영국 국기가 보였습니다. 항공모함입니다. 영국이 보냈죠. 그 옆에는 프랑스 구축함이 있었습니다. 더 멀리엔 인도 잠수함이 보였죠. 세계가 한국을 믿고 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해야 했죠. 로버트.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박철수였습니다. 그는 달려오고 있었죠.
1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박 책임자님,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현장을 지킨 손이었죠. 다시 오셨군요. 약속했잖습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불빛이 아직도 켜져 있네요.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꺼질 리가 있습니까? 우린 아직 신뢰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도크를 걸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었죠. 용접 불꽃이 터졌습니다. 파란 플라즈마가 강철을 새겼습니다. 저 영국 항모는 언제 출항합니까? 다음 주입니다. 완벽하게 복구됐죠. 박철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더 완벽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 그의 말이 떠올랐죠. 우린 신뢰를 만듭니다.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크는 더 밝아졌습니다. 조명이 켜졌죠. 수천 개의 불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교대조가 들어왔지만 많은 이들이 남았죠. 왜 아직도 이렇게 일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겁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문장을 적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들의 철학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기자님, 저쪽 보십시오. 김민준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회색 거인이었죠. 저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트루먼호입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정기 점검차 들렀습니다. 트루먼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1년 전 죽어있던 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었죠. 당당하게 바다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트루먼호가 인사를 보낸 겁니다. 도크의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철수, 김민준, 이정호.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잘 가라.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트루먼호가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죠.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이건 배의 항해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신뢰의 항해입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신뢰는 바다를 건넙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부산항이 보였죠.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죠. 첫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진짜 강국은 힘이 센 나라가 아니다. 신뢰를 잃지 않는 나라다. 문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년간의 변화, 세계의 반응, 그리고 한국의 철학.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칠 때 창밖이 환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은 그 빛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죠. 부산항의 새벽이었습니다. 크레인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배들이 정박해 있었죠. 그리고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 신뢰의 불빛.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에. 귀국 후 일주일.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CNN 본사는 매일 난리였죠. 한국 조선소, 유럽 주문 폭주. 일본 조선업계 충격. 중국, 한국 기술 도입 검토.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올라가고 있었죠. 한국 조선소 수주량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300% 증가했습니다. 이건 혁명이야.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편집장이 달려왔습니다. 로버트, 긴급 회의야.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경영진이 모여 있었죠. 한국 이슈가 계속됩니다. 국제부장이 말했습니다. 유럽 조선업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조선 주문량이었습니다.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한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사는 겁니다. 경영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유럽 언론이 터졌습니다. 한국 기술, 유럽 산업 위협, 조선업 일자리 사라진다. 불안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저는 그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닌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기회인데. 하지만 정치는 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방위원회였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증인 자격으로요. 한슨 기자. 위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 안보를 위협합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뛰었죠. 아니요.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동맹입니다. 의원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의존은 위험합니다. 한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기술을 되살려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라고요? 네,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한국이 지킨 것을 우리가 잃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진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찰스 모건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한국 기술자 300명을 초청합니다. 순간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 조선소를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굴욕이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250년 만에 처음이었죠. 우리는 자만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웁니다. 신뢰를 다시 쌓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제 안에서 질문이 솟아났습니다. 하지만 곧 답이 왔습니다. 맞아. 이게 시작이야.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기자님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으로 갑니다.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뢰를 나누러 갑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죠.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기자님이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부산의 불빛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빛. 그 불빛이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CNN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모여 있었죠. 로버트 봤어? 제인이 소리쳤습니다. 한국 기사가 전 세계 일면이야. 저는 신문들을 봤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모두 한국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조선 강국 한국, 세계에 스승되다. 신뢰의 기술, 국경을 넘다. 한국 모델, 글로벌 스탠다드 되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편집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로버트, 자네가 해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창밖을 봤죠. 그들이 해냈습니다. 밤새 불빛을 켜둔 사람들이요.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들이 진짜 영웅이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신뢰의 전쟁에서 이긴 나라.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문장들이 흘러나왔죠. 세계는 힘으로 경쟁했다. 하지만 한국은 신뢰로 이겼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까지 썼죠.
기사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그걸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계로 보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선 아침이었겠죠. 그곳에서 불빛이 다시 켜질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신뢰를 만드는 불빛이. 그로부터 1년. 저는 다시 부산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특별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었으니까요. 부산항 중앙도크.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세계 각국의 기자들. 저도 그 속에 있었죠. 카메라를 들고 펜을 들고. 곧 시작됩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변하지 않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도크 위에 거대한 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항공모함이었죠. 하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든 배였습니다. 이름은 아폴론. 신화 속 태양의 신이었죠. 어둠을 밝히는 빛. 저 배는 제 입에서 감탄이 나왔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박철수가 옆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죠. 2년이 걸렸습니다. 2년요? 네, 함께 만드는 건 쉽지 않았죠.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기술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우린 배웠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신뢰는 나누면 커진다는 것을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문장을 적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정호도 왔습니다. 그의 손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화상 자국만 남아 있었죠.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손은 괜찮습니까? 이 정도야 괜찮죠. 이정호가 웃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진수식이 시작되는 신호였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대에 양국 대표가 올랐습니다. 한국 조선소 대표, 미국 해군 제독. 그들이 악수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오늘 우리는 증명합니다. 조선소 대표가 말했습니다. 신뢰는 국경을 넘는다는 것을. 미국 제독이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겸손을, 협력을.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죠. 샴페인 병이 부서졌습니다. 아폴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물로 미끄러졌습니다. 첨벙. 물살이 갈라졌습니다. 은빛 파도가 일었죠. 아폴론이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윙윙. 수천 대의 드론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빛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흰색. 드론들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신뢰가 우리의 미래다.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영어로, 한글로. 모두가 올려다봤습니다. 입을 벌린 채로.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죠. 이 순간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드론 쇼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운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었죠. 박철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기자님, 끝이 아닙니다. 예.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폴론이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도크에 남은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됐습니다. 수천 개의 빛이었죠. 반짝이고 출렁이고 살아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신뢰의 빛입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수천 명의 손, 수만 시간의 노력이 만든 빛이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2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찢어진 트루먼호, 절망의 보고서, 그리고 한국이라는 희망. 밤새 일하던 사람들, 화상을 입으면서도 배를 살린 이정호, 신뢰를 만든다던 박철수. 모든 순간이 이 빛으로 이어졌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부산항의 저녁이었죠. 하지만 불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도크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별빛보다 강했습니다. 저 불빛은 꺼지지 않겠죠? 제가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죠. 강철은 시간이 지나면 녹슬지만 신뢰는 세대를 넘어 남는다. 문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걸 봤습니다. 타이핑이 계속됐습니다. 불빛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을,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들을, 신뢰를 나누는 철학을.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불빛은 오늘도 바다 위에서 반짝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죠. 부산항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서, 하늘 위에서. 아폴론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불빛이 남았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빛. 신뢰의 불빛.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감사합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제게 신뢰를 가르쳐 준 것에. 박철수가 다가왔습니다. 기자님, 이제 뭘 하실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계속 기록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 불빛을. 좋습니다.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죠. 그날 밤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불빛은 여전히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살아있는 영원한 빛.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불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신뢰의 불빛, 한국의 불빛, 세계를 밝히는 빛.